네. 안녕하십니까.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. 네, 서동경 기사입니다. 오늘 좀 약간 화질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. 아, 그래요? 예, 오늘은 이제 저희가 어제 좀 전화로 이 회생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좀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뭐 매출도 좋고 뭐 하여튼 일반 공모가 가능하다 생각해가지고 코스닥이나 이제 코스피에 상장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뭐 지금 경영이 잘 되지 않거나 상장 폐지가 될 때 좀 뭐 주주들한테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저희한테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상장 기업의 경우는 비상장과 가장 큰 다른 점이 그 소유권이 시장에서 사고팔고가 되다 보니 소유권의 변동이 굉장히 잦고 그것 때문에 뭐 경영권 분쟁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죠. 네, 그리고 또 뭐 그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 그런 더 엄격한 그런 회계적인 기준 이런 것 때문에 뭐 그 거래가 정지되는 이런 이제 위험도 발생할 수 있고 뭐 이런 그 이슈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. 더 열심히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경영권을 장악한 이제 대주주나 뭐 이런 분들 중에 좀 뭐 안 좋은 마음을 먹어서 나라도 살아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회사 자금을 외부에 유출해서 이제 회사가 파산이 되더라도 자기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감사 결과에서 그게 발견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러면 상장 폐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외부 자금을 이렇게 유치를 해오는데 외부 자금을 이제 좀 건실한 데서 뭐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원하는 대로 대출을 받거나 하면 뭐 별 상관이 없는데 어려울수록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. 예. 그래서 이상한 데서 소위 말하는 약간 뭐 기업 사냥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조건으로 그 외부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회사의 운영과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결국 들어오자마자 그나마 남아있는 자산을 본인들의 그 채권이나 이익을 위해서 뭐 다른 주주들 모르게 혹은 채권자들 모르게 뭐 은닉하거나 처분하거나 해서 되게 그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견제할 방법이 너무 없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뭐 소위 주식시장 안에 선수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선수들이 뭐 기업 사냥꾼처럼 회사를 실제 인수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회사 안에 있는 그런 뭐 아주 우량한 자산들을 그 외부로 유출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면 뭐 기존의 주주들 또는 아니면 대주주 아니면 소액 주주들까지도 다 피해를 보고 채권자까지도 기존에 있는 채권자까지도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회계 장부를 열람복사 신청한다거나 아니면 뭐 임시주총을 뭐 신청을 요청한다거나 법원에 그리고 뭐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하거나 하는 이런 민사적인 그런 회사법적인 청구를 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명확하게 이제 횡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횡령 배임으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의 밖에서는 증거 확보가 안 돼요. 네. 의심만 될 뿐인데 의심만 가지고 형사 고소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회사 내부 자료를 보고 그리고 뭐 회계장부를 해야 되는데 회계장부 열람복사 신청이 정말 어렵습니다. 회생 개시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. 네, 네, 네. 아,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그 경영주 또는 이제 뭐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이 회사에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결국에는 이 회사가 존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
최악의 경우에 이제 가게 될 걸로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거죠. 이해관계자들은.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계 장부 열람도 안 되고 뭐 형사 고소해도 뭐 한참 걸릴 거고 그동안의 자산은 다 유출되고 회사는 망가지고 이런 상황을 조기에 좀 막아보고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하다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저희 회생 절차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회생 절차는 결국 말 그대로거든요. 회사가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다시 회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 근데 이런 절차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지금 현 경영진들이 이제 아까 말씀한 이유로 뭐 기업 사냥꾼들이 외부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뭐 많은 주식을 이제 취득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투명하고 또 회사를 위한 경영진으로 그냥 소액주주들을 바꿔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. 기존의 뭐 창업주들도 그렇겠지만 그때 지금 회생 절차라는 게 사실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하지만 결국은 경영권 다툼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이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경영진이 너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신청하는 측 입장에서는 회사가 제대로 다시 여러 가지 부실을 딛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회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현 경영진은 이 회생 절차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건전한 기업을 그냥 경영권 다툼으로 이제 하는 거고 회사의 뭐 회생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금 뭐 여러 이제 케이스들을 보면 그 현 경영진도 회사가 안 좋아지고 있고 결국에는 채무 불이행 상태가 간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걸 숨기죠. 숨기고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회생 넣어야지 내가 주도해서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. 왜냐하면 회사는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는 상황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. 회생법원에서 저도 있으면서 되게 안타까운 거는 회생 개시 전 단계에서는 네. 채권자들이나 아니면 주주들, 그러니까 회사가 신청한 게 아니면 회사 자료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. 네. 그래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채권자나 주주 신청의 경우에 소명이 되면 어차피 개시 전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나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이 회생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이제 회사가 운영이 가능하고 이제 뭐 자산도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 법 조항에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채권자나 주주나 뭐 관리인이나 모두가 회생 절차 이런 사유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 개시가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가 개시가 되면 너무나 큰 거의 뭐 도산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 제도가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. 그러니까 법원 자체가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이거 회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진단을 해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건강검진하고 되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, 몸이 좀 안 좋아요. 병원에 갔는데 뭔지는 잘 모르지만 건강검진을 해요. 했는데 괜찮으면 나가라고 하고, 문제가 있으면 입원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잖아요.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 공방을 해버리면, 시간이 그리고 건강검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너무 건강상에 안 좋다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 우리 사회에서. 그것처럼 회사도 마찬가지고, 회사에서 회생 개시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잘 되는 영업이 안 되거나, 그리고 뭐 평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는 원래는 없는데, 지금 운영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이는 것 같고요. 그래서 회생 개시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특히
채권자나 주주 신청인 경우에는 좀 더 좀 넓게 바라봐 줘야 되지 않는가. 그러니까 그 관점이 결국에는, 그러니까 그 회생에 이르게 될 만한 상황에 이 회사가 있는가, 그렇죠. 그거를 이제 자기가 시인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그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경영진이 왜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생 개시 원인이 채권자나 주주가 보기엔 개시 원인이 있는데 왜 개시 원인이 없다고 할까? 네, 네. 그건 저희 채권자들 신청을 해보면 그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대표이사나 대주주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겁니다. 예, 그러니까 그럴 본인이 경우들이- 일단 그것을 외부에 드러나는 걸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. 네, 네. 건강검진을 한번 쭉 해보는 게 뭐 특별히 나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어떤 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회사 상황이 드러나는 게 너무 본인한테 안 좋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뭐 그게 지금 단계 당장 어렵다고 하면 채권자 신청이나 주주 신청의 경우에는 개시전 조사를 좀 활발하게 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아서 그 진단 결과 별 문제가 없다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그 최근에 그래도 저희가 뭐 여러 그와 비슷한 그 유형들을 좀 보자면 그래도 재판부에서는 이걸 좀 되게 심사숙고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찬찬히 그러면은 진짜 개시의 원인이 뭔지 이걸 이제 그 소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계시다 보니 그 지금 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런 이제 그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랑 한번 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까 예.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를 건실하게 하고 지금 잘못된 경영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 사냥꾼이 뭐 무자본 M&A를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걸 제대로 상장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 예. 민사 형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. 그게 그래서 회생 절차를 좀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긴 거고 이런 경우에 좀 독특하게 회생제도가 이제 이런 경우를 위해서는 회생제도가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회생 절차를 통해서 이런 회생제도를 통해서 경영권을 투명하게 하고 지배구조를 법원 관리하에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이걸 회생제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의 지금까지의 뭐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와주시면 저희 뭐 자세히 상담을 드리겠고요. 오늘 뭐 유튜브 종료되면 저희가 이제 솔루션 작성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 고정 댓글로 달아 놓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